자, 이재용 얘기도 좀 삼성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예. 또 오늘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재용이 지금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 크게 전면에 나와서 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본인의 형사 사건이 최종적으로 끝나진 않았거든요. 2심까지는 무죄가 됐습니다만 대법원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소위 말하는 로키 행보라고 합니다. 조용히 있는 행보를 하는데 오랜만에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화제는 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지금 현재 삼성이 위기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다.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이순신 장군을 여기서 예를 듭니다. 멘트를 하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반성하고 행동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멘트를 하는데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삼성의 회장이 삼성의 위기를 그래도 인정했네. 콧대 높은 이재용이가 우리 잘하고 있어. 세계 1등이야. 이런 한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 잘못했다. 위기다 하는 점을 인정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화제의 발언이 되고 있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 그 화제의 발언 끝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비전을 그럼 어떻게 제시했을까라고 봤는데 이게 조금 이제 시장에서 약간 비난을 이 회장님이 비전이 좀 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기야라는 걸 인정했길래 웬일이야? 그러면 위기 해법은 뭐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궁금해할 때 이렇게 내놓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라 라고 하면서 마치 임직원들의 멘탈리티 너희들이 좀 더 독해지지 그랬어. 삼성인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경영진이 그동안 얼마나 무능하게 경영을 했는지 앞으로 삼성이 나아가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큰 비전은 뭔지 이게 우리의 해법이다 이렇게 제시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독한 삼성인이 돼야 돼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든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무능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메시지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기를 인정했으나 해법은 약했다. 쉽게 말해 용두사미용 멘트가 됐다라고 해서 좀 이제 용두사미. 그래서 조금 시장의 기대에는 어긋났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삼성이 인재 유출이 좀 심각하거든요. 지금 예전 같으면은 기술의 삼성, 글로벌 삼성,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삼성 예를 들면 이랬었거든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재를 최고의 대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모셔와야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내놓은 해법이 뭐냐? 야, 주 52시간 예외를 통해서 일 좀 더 해. 아니면 니들이 독하게 일하란 말이야. 독한 삼성인들라고 하니까 여전히 왜 인재들이 삼성을 떠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글로벌 기업 문화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빈축을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군대에서 정훈 시간에 정신교육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더 글로벌리하면서 세련되면서 최고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탈바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시대적인 멘트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이재용이가 뭔데? 과거에 이건희 아들로 태어난 거 말고 뭐가 있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경쟁력이긴 합니다. 수억 분의 1의 그 경쟁력을 뚫고 이건희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천운을 타고난 거죠. 유전자 조합을 타고났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이재용의 간만에 화제가 발언은 있었으나 용두사미로 빈축을 샀고 약간 구시대적인 냄새가 나서 여전히 글로벌 삼성으로 변환하기엔 좀 아직 의식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오너 리스크 때문에 삼성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발전 못한다는 생각은 못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이제 피디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시장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삼성이 중요한 경영 판단의 순간마다 꼬꾸라지는 판단을 했어? 너가 오너 리스크 때문에 형사재판 휘둘리면서 제대로 신경 못 썼잖아. 너 탓이야. 라고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가 뽑은 삼성의 최고위 경영진들이 다 가신그룹을 뽑아놨는데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아니라 재무통이랄까 너를 호위할 수 있는 가신들로만 뽑아놔서 호위할 수 있는 제대로 지금 경영진들이 경영을 못해.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게 실화입니다.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보고서를 올려라. 이게 지금 삼성에서 나온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최첨단으로 달려야 되는 기술의 전쟁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고 경영진이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쉽게 고소 좀 올려봐. 이런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게 아이고야. 드러났으니 예. 거기가 문제야라고 해서 최상층 너부터 그리고 너의 가신들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라는 걸 지적해 주길 바랬는데 임직원한테 독한 마음을 가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유 아직 멀었네. 그 사실 예. 우리나라 경찰도 검찰도 보면은 경찰, 지구대, 파출소 이런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 경찰 총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거 무관하게 그냥 네. 페이퍼워크 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런 거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렇죠. 경찰 요직에 오르고 검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부 이렇게 네. 뭐 범죄를 예. 잡는 이런 네. 일선의 수사 검사가 아니라 네. 특수부, 맨 특수통. 특수통 예. 재벌 뭐 기득권 세력 결탁하고 네. 소위 말하는 봐주고 정치 검사들. 예, 이런 예. 새끼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렇죠. 검찰에서 요직에 오르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일선에서 뭐 정말 기가 막힌 연구개발로 예. 성과를 낸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재용 옆에서 그냥 그렇죠. 이러는 인간들만 네. 그냥 이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서 올리는데 그게 뭔데? 쉽게 네. 좀 써봐 이러고 있고 예, 실패하면 책임질 거야? 네가 책임진다고 하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렇지. 소위 말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네. 모험적인 실험, 음. 과감한 선제적인 조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든가. 이번에 그럼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데? 음. 효용 나오겠어? 이런 식의 재무통들이 위에서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재무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의 실험 정신, 탐험 정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건희 씨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마누라하고 뭘 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돼. 네. 그런 자식도 얘기했어요. 바꿨어야 했다. 그렇게 피디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삼성이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세계 1등인데 네.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사실 기업이 넘어가던 거의 망한 기업을 SK가 예. 인수받아가지고 SK 하이닉스로 만들고 지금 삼성을 능가하고 있거든요.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돼라고 했는데 최태원은 결국 마누라를 바꿨기 때문에 삼성을 리드하고 있다.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만 예. 그만큼 삼성이 변화에 뒤처지면서 음. 세계 시장을 지금 잃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삼성이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네. 이 주주총회를 앞둔 이재용의 발언 이후에 주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난리였어요. 주주들이 막 성토를 하고 성과 어떻게 낼 거냐, 야. 세계시장이 뒤처진 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안 쓰는 반도체 누구한테 쓰라고 할 거냐, 예.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라는 질문이 이어졌고요. 그 자리에 이재용이 있었어요? 이정은 안 안 나오죠. 나오지. 예. 나올 리가 있나? 아직 사실은 이제 등기 임원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등기 임원을 할 생각은 있답니까?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그 회장, 오너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법 리스크를 떨고 나면 이제 컴백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지켜봐야 되고요. 아니 이건희는 등기 임원이었어요? 예, 등기 임원인 적이 제가 볼 땐 이재용도 등기 임원인 적이 있습니다. 아 있었어요. 있었다가 뺐다가 있었다가 뺐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럼 빼고 사법에서 올라간다 그럼 빼고 중요한 소송 같은 게 걸릴 결정 같은 걸 한다 싶으면 빼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네가 사장해 이러면서 해놓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주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해내겠다 반성 많이 합니다라고 해서 주주들에게 그래도 사과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모습까지는 보여줬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저께 글로벌리언 IB인 모건 스탠리에서 조금 좋은 리포트도 좀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주가는 어제 간만에 삼성이 좀 반등을 했고요. 오늘 또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의 이제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한 시장 개혁 조치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한 얘기들을 좀 나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 망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삼성 국민기업이고 잘 돼야 되고 아유 종사하는 분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면요 다시 세계시장 재패해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재용과 그 경영진 때문이다. 세금 안 내고 상속받으려고 그랬고 그럼 과도한 지배구조 유지하려고 뇌물 쓰고 뭐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제 제대로 탈바꿈이 되고 다시 한번 삼성이 기술의 삼성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다시 언젠가 재탈바꿈 되기 위해서 뭐 이재명 대표와 뭐 시장 개혁 조치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든지 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삼성 관련 이슈가 지금 연일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그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네. 물론 최상목이가 거부권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제 또 관건이긴 관건입니다. 하지만은 이복현이도 지지하고 있고 네. 모처럼 그렇습니다. 뭐 야당도 네. 그런 취지에서 상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상법 개정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네. 주주한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너가
설 자리가 매우 좁아지는 그런 그렇죠. 측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용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상법 개정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이런 얘기를 할까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오늘 궁금하죠. 어떤 멘트를 할지 예. 궁금합니다. 그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재용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상법 그렇죠. 개정으로. 예. 그래서 저기 사실 삼성 광고로 빌어먹는 이 언론들이 네. 그 상법 개정했다고 그렇죠. 막 그냥 지랄 연병을 예. 떨던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동안 이제 주식회사 임원들이나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회사 말고 아니, 회사는 기본이고 예. 이제 주주들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예. 주주도 차별 이주주 뭐 지분이 적던 많던 주주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규정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최상목이가 거부권만 행사 안 하면 되는데 최상목이도 상법 개정을 아니요 반대합니다. 최상목 반대했어요? 예. 근데 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예전에는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그 이 윗자리에 새끼들은, 올라가면은 하여간 예. 뭐 소신과 뭐 어떤 일관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아마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인가 예. 조선일보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경영자가 네.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손실 네. 보면은 그것도 네. 다 배임죄로 엮이게 된다. 맞습니까? 지금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소송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 네. 뭐 조금만 잘못해도 주주들이 득달같이 들려서 경영을 방해한다.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나오는 그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네. 여러 가지 논리들을 하나하나씩 다 네. 분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예. 결론 누가 반대하고 있나만 보면 됩니다. 누가 반대하고 있냐면 그렇지. 쉽게 말하면 재벌 총수 오너들만 반대해요. 오죽하면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자마자 이 바쁜 지금 그 기업들마다 사실은 지금 경영이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대기업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기자회견을 했다니까 저는 뭐 나라 망한 줄 알았어요. 예? IMF 이후로 무슨 나라 망한 줄 알았습니다. 지들 회장들이나 사장들이 득달같이 나와서 연합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상법 개정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기득권 보수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는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 저게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개혁 조치구나. 반대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네.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제 1,500만 우리 개인 주주들이 늘 우리 시장에서 네. 뒤통수를 맞습니다. 예. 뭐만 투자해 놓으면 기업 분할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모자 동시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오너들이 뭐 유상증자해 주고 다 빼먹고 그렇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게 다 오너들을 위한 행위로 점철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 시장에 매력이 없죠. 그 험한 세월 다 참으면서 투자해 줬더니 열매가 딱 열릴 때쯤 되면은 저것들이 쏙 빼먹고 이런 행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최근 3년간 우리 시장에 투자하던 우리나라 투자자의 48%가 우리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시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 보고 우리 시장에 투자하라고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은 7개월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이게 뭐 재벌 오너들을 살펴줄 때가 아니에요. 네. 우리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주주를 주주답게 대우해주지 않으면요 시장 망합니다. 야 이재용이 사직생을 얘기했는데 네. 이재용이 있으면 생즉사네요. 자 다음 주에는 윤석열이가 사라진 나라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몇 주째 이런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박시동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